안녕하세요. 모여라서 게임이 구독자 여러분. AI 혁명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죠. 그런데 혹시 이 거대한 혁명을 움직이는 엔진, 그 동력원이 뭔지, 그러니까 AI의 진짜 연료가 대체 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AI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결정적인 변수, 바로 이 원자력 에너지와의 놀랍고도 필연적인 관계를 아주 그냥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로막을 가장 큰 위협, 과연 뭘까요? 더 똑똑한 알고리즘이 안 나와서? 아니면 반도체 기술이 한계에 부딪혀서?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거대한 장벽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전기일 수 있습니다. AI 모델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정말 상상 이상으로 전기를 먹어치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00테라와트씩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거대한 산업 국가가 1년 내내 쓰는 전력량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2030년, 불과 5, 6년 뒤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1년간 먹어치울 걸로 예상되는 전력량이에요. 지금보다 무려 3배나 많은 거죠. 바로 이 지점이 AI 시대의 가장 큰 약점, 에너지 병목 현상의 바로 그 심장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이 AI의 숨겨진 에너지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전기세 많이 나온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말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테크 산업의 성장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AI 산업의 미래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운명이 갈릴 거예요. 이 차트를 보시면 문제의 규모가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매년 22%씩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엄청난 수요를 뭘로 채울 거냐 봤더니 오른쪽에 보이는 막대 그래프 무려 40%를 원자력이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하필 많고 많은 에너지원 중에 원자력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해답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이거 더 이상 과거의 낡은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AI라는 이 최첨단 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확실한 파트너로 정말 화려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기저부하 발전이라는 개념을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잠을 안 자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면 안 됩니다. 해가 뜨거나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는 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수요를 맞추기가 어렵죠. 그런데 원자력은 다르죠. 날씨가 어떻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대규모로 쫙쫙 뽑아낼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내세운 이 알고리즘을 위한 원자라는 문구,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건 그냥 슬로건 같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원자력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국제기구가 직접 이제 AI랑 원자력은 한 팀이야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인 동맹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인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이 그냥 이론에만 머무느냐? 절대 아니죠. 지금 세계 최고 빅테크 기업들이요. 이 원자력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1800년대 서부에서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원자력 골드러시가 지금 막 시작된 거예요. 그 선두주자, 바로 구글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딜부터 한번 까보죠. 바로 구글과 미국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파트너십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우리 전기 좀 살게 이런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와트급.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랑 맞먹는 사이즈거든요. 이런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아예 같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더 대박인 건 구글의 AI 기술을 역으로 이용해서 전력망 전체를 최적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비용을 15%에서 20%나 줄이겠다? 와, 이건 단순히 전기 소비자를 넘어서 아예 이 판의 솔루션 제공자가 되겠다는 엄청난 야심이죠. 다음 타자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이 SMR 개발사랑 아예 직접 손을 잡아버렸어요. 원자력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계약입니다. 아마존 전략은 훨씬 더 노골적이고 과감합니다. 5억 달러를 투자해서 500메가와트 규모의 SMR 계약을 맺었고요. 심지어 펜실베니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땅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발전소 바로 옆에 공장을 지어서 중간에 새는 전기 없이, 송전 비용 없이 가장 싸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겠다는 아주 똑똑하고 구체적인 전략인 거죠. 물론 이걸로 끝이 아니죠. 구글, 아마존,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AI 산업 전체가 지금 원자력을 향해서 정말 무섭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챗 GPT의 라이벌 엔스로픽도 원전 전력 얘기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의 메타는 아예 직접 원전 전력을 사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딥아토믹이라는 컨소시엄은 우리 아예 SMR로만 100% 돌아가는 AI 캠퍼스 만들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어요. 이건 시장 전체가 우리는 원자력으로 간다고 외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자,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를 맞다면 이제 우리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리스크를 샅샅이 분석해보죠.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시장 판도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우라늄 같은 원료나 발전소를 돌리는 공급 쪽. 둘째, 데이터 센터 시켜주는 인프라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SMR 같은 미래 기술 쪽입니다. 각 분야 대표 선수들이랑 주가 움직임 한번 보세요. 와, 특히 저기 SMR 기술 회사 오클로, 오케일로 수익률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요, 엄청난 기회랑 또 그만큼 무서운 리스크가 같이 숨어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회 대 리스크. 이 테마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 둘이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뛰어들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기회 요인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지. 기회는 꽤 명확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으로 돈 버는 회사들이죠. 미국 최대 원전 회사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CEG, 우라늄 대장주 카메코, CCJ,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꽉 잡고 있는 버티브, VIT, 이런 회사들이요. 둘째, 미국 정부가 돈으로 밀어주고 법으로 길을 터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테크랑 한번 계약 맺으면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또 높은 마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PPA 계약의 힘이죠. 하지만 리스크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불확실한 ROI.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AI 기술은 2, 3년이면 세상이 바뀌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 데만 10년, 한번 돌리면 60년이에요. 이 시간의 불일치, 이 속도 차이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정부 허가. 이거 몇 년씩 그냥 미뤄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라늄. 이거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상당수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같은 불안한 지역에서 와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기회도 확실하고 리스크도 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복잡한 판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짧게 보고 치고 빠지는 거죠. 곧 계약 발표한다더라, 정부 승인 난다더라, 이런 확실한 호재, 즉 모멘텀이 보이는 종목에 집중하는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둘째, 장기. 1년에서 3년 이상 길게 본다면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원전, 인프라, SMR 기술 이렇게 바구니를 여러 개 나눠 담는 분산 포트폴리오가 현명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마이너스 10% 되면 무조건 판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손절 원칙 이거 반드시 세우셔야 하고요. 혹시 모르니 위험 분산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좀 섞어서 해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장밋빛 전망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경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AI 업계 최고 선수 중 한 명인 엔스트로픽의 CEO가 이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요. 수백억 달러짜리 무모한 도박이라고 했어요. 이 판이 얼마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보여주죠.
자, AI와 원자력의 만남, 이게 과연 앞으로 10년을 지배할 새로운 황금알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꺼질 또 하나의 버블일까요? 오늘 이 분석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만큼 그만큼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미국 주식 투자 분석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